이제 지난달이죠. 지지난달이군요. 이제 12월이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생존권 위기에 대한 많은 이제 걱정들을 하시고, 뭐 국회나 이런 데서 이제 시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셔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였습니다. 많이도 내려주기로 했었고요. 특히 그동안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형 가맹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에 비해서 매출은 현저하게 작지만 수수료는 거의 2배 이상으로 높았던 그 중소 자영업자들, 중소 마트 뭐 이런 쪽이죠. 편의점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직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뭐 그 상황을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수 있긴 한데요. 오늘 금융당국에서 올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연간 한 8천억 정도 수수료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인하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얘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요. 잠시 후에는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용 회장 저희 스튜디오에 여러 번 나오셨는데요. 전화해서 실제로 부담을 덜 거라 보시는지 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일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잘하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연매출 500억 이하 가맹점들은 연간 8천억 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 이게 이제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그럼 이거를 이제 개별 단위로 좀 쪼개보면 뭐 예. 어느 정도나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중소 가맹점이 우리나라 전체 그 기업 수가 한 270만 개 좀 되는데요. 한 업체당 한 1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요. 400만 원도 예, 있고요. 물론 좀 사이즈가 있겠지만. 예. 그다음에 또 뭐 그 한 30억 원 매출 기준으로 되면 한 전체 금액으로 한 6천억 정도 혜택이 될 것 같고, 네. 또 30억 원 이상 되는 일반 가맹점은 한 2천억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볼 것이다. 그렇게 금융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예, 그 정도라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요. 네, 예. 이건 교수님 생각입니다만 예, 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적어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해방이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영세 중소 상공인의 카드 수수료가 0.8%니까요. 네. 과거에 우리 4.5%까지 받다가 그게 한 3.7% 많이 내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0.8%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카드 그 영세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연간 뭐 100에서 뭐 1,000만 원까지였는데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번에 영세 상공인들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연간 4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사실 월 단위로 따지면은 대략 한 달에 한 3, 40만 그렇죠, 원 꼴 정도 된다는 거니까 그 3, 40만 원이 부담이 줄어드는 게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교수님, 저희가 이 얘기는 우리 자영업자 직접 얘기를 좀 듣고 다시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용 회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기용입니다. 예, 잘 계셨죠? 예. 예. 그 수수료 부담 관련해서 오늘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내용도 잘 보셨을 텐데 네, 현장에서도 그 정도 부담이 좀 눈에 띄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모든 가맹점들이 거의 혜택을 다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이상으로 큰 혜택을 본다고 다들 느끼고 있고 그렇게 실질 경비 경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자영업자분들께서도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저희도 좀 편하네요. 근데 예. 자영업자 위기 문제를 저희도 뭐 여러 번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 문제가 카드 수수료를 내려준다고 해서 매출이 늘거나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을 경감해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고 그거는 독과점에 의한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에 의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건 무슨 얘기십니까? 독과점에 의한 부분이라는 건 뭔지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내수 소비 시장의 90% 80% 정도는 대형마트에서 이미 독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개선해야 비로소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생계 터전이 이제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사실 굉장히 좀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을 개정을 해서 입법을 통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뭐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래서 쉽지 않은 과제이고 장기적 과제라고 글쎄요. 보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임대료 문제도 또 있고 이것도 사실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직접 해결을 하시기는 또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건 또 사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보강이 된 부분도 있긴 한데 예, 예.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이런 예. 상당히 좀 생존의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들 하는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노력으로 타개를 하려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한테 시장을 돌려지게 하는 게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 건데 이번에 그 자영업 종합 대책에 있던 지역 상품권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 지역 상품권 그것이 사업이요? 가장 지역 사랑 상품권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지역에 소비되는 소비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규모 점포를 규제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올해부터 예. 2조 원 규모를 발행을 해서 지역에서 이제 지역 상품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매출을 늘리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도 뭐 그 관련해서 일자리위원이 뭐 관계부처들 모여서 예, 이제 예. 회의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올해의 목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지역 상품권 사업, 특히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서 우리가 그 쓰는 이런 상품권 같은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텐데 보통 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재래시장까지 가서 써야 되고 그래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적하신 그 기존의 온누리 상품권은 말씀하신 예, 예, 것처럼 전통 시장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골목에 못 쓰니까 불편하죠. 멀리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통 시장도 사용할 수 있고 내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 상점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하는 거를 골목에 있는 상점에 가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우리 회장님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고 네네. 우리 자영업자들 위기 타개 뭐 극복 어떤 방법 이런 어떤 주제 정도로 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네. 얘기를 한번 듣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중소상공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경 회장이었고요. 지금 속보 잠깐 나오고 있는 거 좀 볼까요? 저도 좀 화면을 봐야 돼서요. 근로일간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했고 앞서 잠깐 보니까 6개월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일단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따 클로징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하라고 예. 물론 당장 안 되는 그런 예. 그 대규모 유통업체들 네.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은 네.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상품권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좀 네. 활성화시켰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이번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이렇게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수수료는 대폭 낮추는 반면에 이제 그동안에 비교적 조금 낮은 수수료를 받았던 규모에 비해서 대형 가맹점은 올린다면서요. 대형 가맹점은 이제 카드사들이 8천억 정도 수익이 줄게 되니까 기존에서 0.2% 추가로 이제 올려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가맹점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통신사하고 대형 마트, 항공사들이 이제 대형 가맹점 포함되어 있는데 연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보다도 좀 0.2% 올리니까 1.9에서 한 2.2%좀 되더라고요. 1.9에서 1.9에서 2.2. 2.2%. 예, 그러니까 거기 올린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2.3%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2.3% 이상은 받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이제 카드사들이 8천억 손해 봤으니까 그러면 대형 가맹점이 좀 더 내도록. 부담을 해서 0.2% 올려달라 이렇게 됐는데 또 대형 가맹점에서는 또 그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카드 의무 수납제라는 게 있습니다. 카드 의무 수납제는 예. 그거 내가 무조건 카드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거죠. 이렇게 1997년도에 정부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강제로 시행했는 건데요. 카드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받는다는 것이 카드 의무 수납제인데. 예, 뭐 100원을 결제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또 선진국은 또 그게 없어요. 선진국은 또 카드 의무 수납제가 없이 또 시장 자유를 맡겨놨기 때문에 대형 가맹점은 또 굉장히 또 억울하다. 이렇게 무조건 카드 의무 수납제를 해놓고 카드를 안 받으면 처벌하면서 또 수수료는 딱 그 카드사 요청하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이게 그 카드사가 하는 대로 또 강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서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를 내가 그동안에 뭐 이를테면은 뭐 1년에 100원 내던 1억 원 내던 수수료가 만약에 1억 이상으로 몇 천만 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게 그 대형 마트나 이런 입장에서는 예.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늘어나는데, 원가 부담이 맞습니다. 커지는 예, 예. 거다. 그러면 그걸 그쪽에서는 뭔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나 또 통신사에서는 예. 만약에 카드 수수료가 지금보다 0.2% 올라가게 되면 또 소비자한테 그 가격이 전가되고 그대로, 예. 또 풍선 효과라 그러는데요.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또 전반적인 대형 마트라든지 통신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소비자나 국민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예. 물가 인상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대형 가맹점에서도 카드 수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과 또 전체 경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좀 협상을 좀 해서 적정한 그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좀 카드 수수료를 좀 조정하자, 이런 것이 대형 가맹점 요청 사항입니다. 한 달 동안 그 문제에 한달 대해서 안에 이제 합의를 합의를 해야 해야 된다 됩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예. 다시 한번 또 교수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건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카드사 얘기도 한번 좀 예, 저희가 해야 될 것 예, 같아서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이 받던 수수료를 이제 많이 받지 못하게 되니 당연히 거기서 수익이 줄어들게 예,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물론 그래서 대형 가맹점 올린다고 하긴 네.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카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에 조금 빨간불이 켜진 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카드사도 8천억이나 수익이 또 줄게 되니까 그렇죠. 이 8천억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래서 뭐 할부라든지 막 과거에 6개월씩 할부했던 것을 지금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 서비스라든지 또 카드사의 주 수입은 우리나라는 전체 그 수입의 70%가 카드 수수료인데요. 카드사들의 예, 수익. 카드 수익의 70%가 작년 기준 한 11조 원 정도 카드 수수료인데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은 한 2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카드사의 수입이 그 연회비라든지 그다음에 카드론이라든지 다양한 수입을 통해서 수익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카드사들도 카드 수수료에 한 70% 의존하고 있는 것을 좀 비중을 좀 줄이고 다양한 수익원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번 사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들 간에 서로 좀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예. 조정을 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형 가맹점도 만약에 카드 가맹점 해약하게 되면 국민과 가맹점, 카드사 다 삼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0.2% 올리게 되는 것을 적정한 금액에서 서로 합의하고 조정해서 전체 국민들이 또 예. 이득도 가고 가맹점과 카드사도 서로 윈윈하도록 어렵겠지만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 저희 대안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